어릴 적 제 나이가 10살일 때 제 취미는 비즈 액세서리 만들기였어요. 그런데 친척이 우리 집에 올 때 사촌 동생이 자꾸 제가 정성껏 만들어 놓은 액세서리를 훔쳐갔어요. 처음엔 그냥 선물 줬다고 생각하자 하면서 넘겼는데, 그러다 어느 날 제가 친구 생일 선물로 주려고 만들어 놓은 팔찌를 사촌 동생 손에 닿는데 두면 또 가져가 버릴 게 뻔해서 의자를 밟고 올라서야 겨우 닿는 서랍장에 올려두었어요. 이쯤 하면 안 가져가겠지? 아휴. 안심하고 방에서 나와 과일을 먹고 있는데 제 방에서 쿵 하고 큰 소리가 났어요. 놀라서 달려갔더니 의자가 엎어져 있고 놀란 사촌 동생이 빽 우는데, 그 소리에 달려온 작은 아빠랑 외숙모가 꿀밤을 지와 박으며 으이그 그거 하나 만드는 게 뭐 그렇게 어렵다고 동생을 다치게 해, 라고 하며 제가 올려놓은 생일 선물용 비즈를 사촌에게 전해주는데, 그 모습을 본 친척 어른들은 어이없어 하시더니 뭘 그렇게 당연하게 뺏어가는 거야 너네, 그리고 친구 선물이니까 뺏기 싫었다는데 그게 그렇게 애를 때릴 일이야? 전에는 그냥 이쁜 거 갖고 싶어서 그런가 보다 하며 몇 번 눈 감아줬더니 어디서 도둑질을 당당히 하고 또 그걸 너는 감싸주고 있어? 그 말과 함께 뺏긴 제 팔찌는 다시 제 손에 들어왔고, 작은아빠와 외숙모는 친척 어른들께 두들겨 맞듯이 짐과 함께 쫓겨났어요. 그게 분했는지 작은아빠네가 맞았다고 경찰을 불렀는데 증거라곤 쫓겨났다는 자신들 말뿐이었고, 저희는 잔머리로 대학 갈 수 있으면 서울대 수석감이라 불리는 사촌 언니가 나서서 그동안 사촌 동생이 제가 만든 걸 훔쳐가는 거나 숙모와 작은아빠가 절 쥐어박던 거, 그리고 하도 쥐어박혀서 빨개진 제 정수리를 찍어놔서 작은아빠네는 역으로 저희 부모님께 고소당했고, 그동안 사촌 동생이 제 것을 수차례 훔쳐간 것, 작은아빠네가 때린 것에 대한 합의금 50만원과 경찰서에서 무릎까지 꿇고 사과했어요. 그리고 이 일로 할아버지 명의로 된 집에서 살던 작은아빠네는 할머니 할아버지에게 제대로 찍혀서 집에서 쫓겨나 한동안 다른 친척 집을 전전하며 개고생 작살나게 했는데, 염치불구하고 저희 집에도 찾아왔다가 소금으로 기깔나게 얻어맞으며 쫓겨났답니다. 저랑 엄마는 비슷한 부분이 많아요. 그 중에 덤벙거리는 부분이랄까? 뭔가 지갑이라던가 휴대폰 같은 물건을 자주 깜빡하며 돌아다녀요. 그런데 엄마는 본인도 그렇게 하면서 저에게 매번 물건을 잘 챙기라고 하시는 편이세요. 심지어 본인이 못 챙겼는데 챙기라고 안 해줬다고 말한 적도 있어요. 그냥 참고 넘어갔었는데 어느 날 딸, 휴대폰 챙겼어? 어, 지갑은? 챙겼어. 가. 빠뜨린 거 없지? 챙겼다니까. 마트를 같이 가는 일이 생겼는데 아침부터 엄마가 저에게 계속 묻더라고요. 또 놓고 왔다고 후사리 먹을까봐 몇 번을 확인하고는 밖으로 나갔어요. 마트에서 물건을 사고 있었는데 엄마의 아는 지인인 것 같은 분이 굉장히 친하게 다가오더라고요. 엄마는 그 지인한테 오랜만이라면서 본인이 밥 한 끼 쏘겠다면서 반가워한 걸 보면 미리 연락했었나봐요. 그런데 계산할 때쯤 되니까 엄마의 표정이 안 좋아지더라고요. 뒤에 지인은 엄마를 바라보며 뭔가 불편한가? 걱정스레 쳐다보는데, 그러다가 엄마가 저에게 조용히 오라고 하시더니 지갑을 놓고 왔다고 하시더라고요. 일단 저는 제 돈을 엄마에게 주면서 계산하게끔 하고 지인이랑 차를 타고 이동하는데, 지인에게 근사한 밥을 대접하고 싶은데 지갑이 없으셔서 그런지 어쩌지 하는 표정으로 고민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잠깐 신호 올렸을 때 카톡을 보냈어요. 엄마, 내 돈으로 그냥 계산하고 나중에 주셔. 그리고 앞으로 엄마도 물건 좀 잘 챙겨. 내가 엄마 창피 안 나게 도와준 거다. 카톡을 보고서 엄마는 약간 글썽이는 모습으로 저를 보는데, 그날 이후로 전세 역전이 되었달까? 저한테 뭐 잘 챙기라고 막 말하지도 못하고 가끔씩 혹시 잊지 않았냐면서 물어보고 다시 본인도 재차 확인하시더라고요. 제가 다녔던 학원은 공부를 못하면 학생들을 구타했었어요. 모든 선생님들이 다 그런 게 아니라 단 한 명, 수학선생이라는 자가 그랬는데, 겉으로는 또 얼마나 싹싹한지 당하는 애들은 말해도 들어주지도 않아서 소가리를 심하게 했어요. 저도 맞은 적이 없어서 잘 몰랐는데 어느 순간 저희 언니가 조용히 방에서 울고 있고 아무랑도 이야기 안 하고 싶어 할 때, 그 밝던 언니가 왜 그러지 싶을 정도로 이상해서 부모님께 이야기 드렸더니 나중에서야 맞은 사실을 알게 되었고, 화가 난 부모님은 직접 학원에 찾아가서 폭력을 왜 하냐고, 진짜 우리한테 당신도 혼나고 싶냐고 엄포를 놓았어요. 초반에 죄송하다고 하더니 또다시 폭력까지는 아니어도 갑질을 하더라고요. 우리 언니가 이런 식으로 말과 신체적 폭행을 당했구나 싶었고, 저는 이대로 그냥 넘어가기 싫어서 갑질하는 선생의 목소리를 녹음해놓고 선생님, 그렇게 말씀하고 행동하는 건 아닌 것 같아요. 제가 끼어들어서인지 아니면 원래 성격이 그런 건지 저에게도 손을 올렸다가 이내 스스로 인지했는지 손을 내리는데, 제가 완전 놀란식으로 비명을 질러서인지 다른 선생님이 잠시 비명 소리에 놀라서 와봤다고 하고, 그때도 역겹게도 착한 척, 아무 일도 아닌 척 하더라고요. 저는 집에 가서 있던 일과 실제로 언니가 이런 식으로 말을 들은 것 같고 반성도 전혀 없는 모습이라고 부모님께 일러드리자 정말 엄청 열받은 부모님, 당장 학원 가서 녹음 틀면서 이런 선생이 있는 곳에는 우리 애들 믿고 보낼 수 없다며 학원 취소시키고 오셨다고 해요.
나중에 그 학교 다니던 친구한테 들은 말인데 제 폭로에 이어 당한 애들이 용기 내서 항의해서 그 선생님은 잘리고 다른 타 학원에도 이름이 알려져서 이쪽 계 일을 하기 힘들 것 같다고 하는데 어찌나 통쾌하던지요. 예전보다 엄격하진 않지만 그래도 여전히 마스크를 생활화하고 있었는데 주변에 여전히 개념을 말아잡수신 분들이 여전히 보이더라고요. 솔직히 진짜 나만 아니면 돼가 아니라 본인부터 잘했으면 코로나는 진짜 끝나지 않았을까 싶은데 지하철을 타는데 이젠 제법 사람들이 함께 타는 것 같았어요. 좀 더 마스크를 단단히 올리고 빈자리에 앉았는데 뭔가 싶어서 옆에를 봤는데 아니 세상에 마스크가 답답해서 벗은 건지 아닌지 몰라도 대충 후드로 얼굴 가리고 골아떨어진 사람이 있더라고요. 또냐 싶기도 하고 진짜 이런 사람이 제 옆이라니 울컥하는 게 올라오는 걸 릴렉스하고는 팔을 건드려서 깨우고 나서 저기 마스크 없으신 거예요? 제가 이거 드릴 테니까 써주세요 하며 예비용으로 챙겨놨던 마스크를 손에 살포시 드렸는데 하더니 졸렸는지 그대로 다시 딥슬립. 잘 거면 마스크하고 자던가. 계속 신경 쓰기 싫어서 우선 핸드폰을 봤는데 여전히 콧바람인지 뭔지 제 쪽으로 바람이 넘어와서 신경이 쓰이더라고요. 아 진짜 마스크도 안 쓰고 진짜 뭐 하자는 거야. 저기요. 아무리 불러도 딥슬립 중이셔서 진짜 순간 욱한 거 플러스로 해서 건네줬던 마스크를 잡고는 얼굴 잡아서 마스크를 귀에 걸어서 씌워버렸어요. 처음에 놀라서 일어나 저를 보는데 싱긋 웃으며 그렇게 진작 쓰시지 이제 일어나셨으면 제대로 착용하고 주무세요 라며 웃어드리자 얘 뭐야 하는 눈으로 쳐다보다가 할 말이 있는 듯하지만 본인이 따져봤자 불리하다는 걸 인지했는지 이내 조용히 마스크를 편히 고쳐서 쓰고는 잠들더라고요. 살짝 제 행동이 너무했나 싶어서 사람들 눈치 보였는데 옆에 있던 사람이 조용히 엄지를 치켜 올려주시더라고요. 본인도 신경 쓰였나봐요. 아무튼 모두 진짜 코로나 끝날 때까지 조심 또 조심 주의 또 주의했으면 좋겠네요. 회사 퇴근하고 집에서 게임 중이었는데 담배 냄새가 나더라고요. 처음엔 밑에 집 아재인 줄 알고 또 무슨 근심이 있어서 담배를 저리 많이 피나 생각했는데 5분, 10분 텀으로 계속 냄새가 나니까 아이씨 이거 좀 적당히 피지 생각하면서 창문 밖에 내다보니까 교복 입은 7, 8명쯤 되는 급식들이 있더라고요. 내려가 보니 남자애는 2명 정도. 야, 얘 뭐야 몇 살이야? 근데 여기서 누가 담배 피래? 처음엔 웃으면서 쪼개다가 아지형, 우리 여기서 좀만 있다 할 거예요. 신경 끄세요. 남자 새끼가 거만한 표정으로 저리 시부리니까 뚜껑이 열렸어요. 다가가서 뺨을 후려치면서 넌 니네가 담배를 펴대니까 냄새가 나잖니. 담배 끄고 얼른 꺼져. 뺨이랑 뒷덜미, 뒤통수 골고루 내리 후려치고 있었는데 사이렌 소리 들리더니 뒤에 경찰이 오고 있더라고요. 순찰 도는 경찰차가 하필 그때 지나가다가 봤던 거예요. 파출소 가서 진술하고 피해자 부모님들 나오니까 거의 뭐 20명 가까이 되는 사람들 때문에 파출소 안이 난장판, 개판이 됐죠. 다행히 맞은 애들이 외상은 없었고 걔네도 부모님들한테 담배 걸려서 저는 경찰한테 주의만 받고 끝났어요. 만약 무개념인 부모들 잘못 걸렸으면 합의 보고 뭐하고 시끄러웠을 것 같은데 그래도 연신 저한테 죄송하다 하고 저도 죄송하다고 하고 뭐 그렇게 무사히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제가 중2 1학기 때 급식 당번을 맡게 되었어요. 저랑 남자 4명이 당번을 맡았는데 그 중에 저랑 나머지 3명과는 다르게 어떤 선생님의 권유로 한 명의 남자애가 급식 당번을 맡게 되었는데 이 애를 급식이라고 할게요. 급식이는 저랑 다른 애들이 다 세팅했을 때 오거나 아예 안 오기도 하고 뭐 와봤자 별로 하는 거 없이 있더니 나중엔 잘도 봉사 점수 받아가더라고요. 그런 급식이를 보고 있자니 약간 씁쓸해졌는데 2학기가 시작되고 나서 급식 당번 선생님께서 바뀌셨는데 1학기 때 담임 선생님에게 급식이의 행동에 대해 고발했었지만 잘 들어주지 않았는데 이 선생님은 급식 시간에 급식을 잘 안 먹는 급식이를 유심히 보다가 제게 말을 걸어주셔서 1학기 때 사건을 고하니까 그때부터 급식이를 엄청 잡으시더라고요. 밥 잘 안 먹고 나가려고 하면 잡아서 먹이고 억지로 먹는 거 조금만 달라고 하면 가차없이 많이 주시고 참고로 급식이가 밥을 안 먹으려던 이유는 뭐 축구를 한댔나? 그런 이유였어요. 1학기 때는 제멋대로 굴던 급식이 임자 만나서 그 이후로 찍혀서 생활하더라고요. 묵묵히 참고 일하던 친구들이 그 모습을 볼 때마다 통쾌했는지 입가에 미소가 번지는데 거기서 끝이 아니라 나중에 반배정표를 봤는데 저랑 급식이가 그 급식이 찍은 셈 반이더라고요. 앞으로 급식이의 3학년 생활은 여러분의 상상에 맡길게요. 저는 강 건너 불구경하는 심정으로 2학년 1학기 때의 씁쓸함을 즐겁게 달랠 듯합니다. 급식아 수고해.
전 외가에 크고 쌍꺼풀 짙은 눈을 그대로 물려받은 편인데 그러다 보니 사람들에게 쌍수와 앞트임 같은 눈 관련 성형을 한 게 아니냐는 오해를 많이 받아요. 그리고 이 글의 주인공인 이 선생님을 줄여서 이티는 당시 저희 학년 슈퍼 꼰대였는데 요즘 것들은 하면서 진짜 요즘 같으면 뉴스 떠도 골백 번은 뜰 발언을 서슴지 않았는데 그런 이티의 눈에 제가 들어버렸으니 이유는 제가 하필 그날따라 눈이 부은 채 등교했는데 2학기 개학식 날이었고 이티는 과목 시간에 절 보며 이게 성형을 하고 어디 당당히 학교를 오냐며 수업 시간 내내 갈구고 교무실까지 끌고 가서 어디서 했냐고 빨리 병원 이름 부르라고 했어요. 그걸 보던 선생님들이 원래 쌍꺼풀이 짙은 거라고 말해줘서 교실로 돌아는 갔지만 그 이후로도 이티는 툭하면 저보고 쌍수라 부르며 갈구곤 했고 결국 이티의 널 보면 네 부모 수준을 알겠다 한마디에 전 이성을 놓았어요. 바로 가방을 챙겨 무단조퇴를 한 뒤 부모님께 전화를 걸어 상황을 얘기하고 성형외과로 가서 제 눈은 단 한 번 건드린 적 없는 자연이라는 진단서를 떼어 다시 학교로 가서 교장실로 직행했어요. 교장 선생님 제 얘기를 듣고 제가 떼온 진단서도 보시고 의사와 전화까지 하시고는 그대로 이티 호출. 마침 부모님도 학교에 도착하셨고 이티는 교장쌤께 털리며 저와 부모님께 용서를 빌었고 이 얘기가 학교에 퍼지며 당시 이티에 의해 상처받았던 애들이 전부 교장실에 직접 손편지로 억울함을 호소하는 덕에 이티는 조회 시간에 전 교생에게 사과하고 다음에 바로 학교에서 쫓겨나듯 발령을 가며 마무리되었답니다. 주차를 하다가 소소하지만 자리로 싸움이 났어요. 잘못은 상대방 쪽에서 있었는데 적반하장으로 나오시더라고요. 저는 몇 차례 클락션을 울렸다는 둥 설명을 했는데 남자분은 모르쇠, 여자분은 저에게 쌍욕을 시전하시더라고요. 아주머니, 지금 저한테 욕하셨어요? 그래 욕했다 이 X년아. 아주머니 지금 욕한 거 후회하실 거예요. 제가 차에 핸드폰을 가지러 가자 남편은 부인에게 다가가 엄청나게 화를 내더라고요. 왜 욕하냐고. 그 모습을 보고 저는 핸드폰으로 111을 누른 후 아줌마에게 다가갔어요. 아줌마, 지금 저한테 욕했는데 이거 사과할 마음 없죠? 없어 이 X야. 그럼 경찰 부를 거니까 아줌마 각오하세요. 저는 결국 진짜 신고를 했고 경찰이 왔어요. 경찰에게 상세 설명을 하자 경찰이 아줌마께 질문하더라고요. 아주머니, 이분에게 사과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내가 왜 사과해요? 저 사람이 억지 부리는구만. 들어보니 아줌마네가 실수를 했네요. 그리고 욕하셨는데 사과 안 하면 일이 복잡해집니다. 아 마음대로 해. 아 몰라 씨. 이때부터 남편이 아줌마를 막 혼내며 엄청 뭐라고 하는데 아줌마는 들은 채 만채 아무 상관도 안 하더라고요. 저는 사과할 마음 없는 것 같으니까 고소하고 싶다고 했어요. 그러자 경찰이 아주머니께 진짜 사과 안 할 거냐고 하니까 그럴 거라고 하니 이분들이 왜 오셨을까요? 주차 문제 때문에? 아니요? 이분들이 오신 거 아줌마가 저한테 욕해서 그 문제로 오셨는데 아줌마는 왜 온지도 모른다고 하니까 지금 어이가 없네. 아주머니, 지금 이분께 사과 안 하시면 진짜 굉장히 난처하게 될 수 있어요. 어떻게 되는데요? 아주머니 지금 이분께 욕한 걸로 모욕죄 성립되세요. 이분 말 한마디시면 아주머니 지금 저희랑 가셔야 돼요. 아니 욕한 걸로? 아주머니, 굉장히 잘못된 생각을 갖고 계신 것 같아서 말씀드리는데요. 사람이 꼭 폭력을 행사해야만 폭행입니까? 언어폭력도 있어요. 지금 아주머니 저한테 언어폭력을 가하신 거라고요. 다시 한번 물어볼게요. 사과하실 마음 없으세요? 저기 제가 욕한 것은 죄송합니다. 그런데 아저씨가 주차 문제를 왜 핑계가 나오네? 정말 당신 왜 그래? 나랑 평생 살면서 왜 나한테 이런 어려움만 주는데 씨. 제가 욕한 것은 정말 잘못했습니다. 네 아줌마 욕한 거 잘못한 거예요. 주차 문제는 저희가 대화로 풀면 될 문제인데 아줌마가 욕해가지고 일이 이렇게 커졌잖아요. 다시는 다른 사람한테 욕하지 마세요. 아 그리고 경찰분들 감사합니다. 괜한 일로 이렇게 전화드려서 오시게 해드려서. 아닙니다. 요즘은 욕도 문제이기에 저희에게 전화 주신 거 잘하신 거예요. 그렇게 경찰과 헤어지고 난 후 남편과도 원만하게 대화한 후 헤어졌습니다. 물론 부인은 차 안에 들어가 꽁한 얼굴로 있었고요. 그리고 억울한 눈빛을 보이며 그렇게 앉아있더라고요. 그 모습을 보며 저는 저 아줌마에게 참교육을 실천시켜줬다는 뿌듯함을 뒤로 한 채 제 차로 향했습니다. 제가 중학교 1학년이 되고 나서 조금 날카로운 모습을 감추고 이미지 변신을 하고자 마음먹었었어요. 아니 그런데 참 거참 주변 애들이 저를 가만 놔두지를 않네요. 여자애들이랑은 원만하게 잘 놀았는데 남자들 무리가 유치하게 저한테 계속 장난이라면서 굉장히 기분 나쁜 짓거리를 많이 했어요. 진짜 성질이 올라오는데 꾹 참고 또 꾹 참았어요. 그러던 어느 날 바닥 청소를 밀걸레로 하고 있었는데 야 여기 안 닦았잖아 X나 제대로 좀 닦아라 하며 지우개 털이를 그 부분에 떨어뜨리더라고요. 허옇게 바닥에 찍혔는데 일부러 떨어뜨리고 뭐하냐 진짜?
인상 쓰며 지우개 털이를 제자리에 돌려놓고 그 부분을 닦았는데 볼수록 열받게 책상에 앉아서 손가락질로 명령조로 말하고 계속 방해하는데 너무 화나서 잠시 던지고 나갈까 고민하던 찰나 아 진짜 청소 제대로 못하냐? 이런 것도 제대로 못하고 너 집에서 제대로 안 치우지? 니네 부모는 이런 것도 제대로 하라고 안 알려주냐? 그런 식으로 번갈아가며 말하는데 진짜 너무 열받아서 될 대로 되란 식으로 밀걸레를 들고 열받아서 달려들었어요. 일명 밀걸레 싸다구. 더러운 걸레에 얼굴이 닿은 것들은 멍한 표정을 짓더니 인상을 쓰며 지랄을 하더라고요. 아 미안, 입이 하도 걸레 같아서 그만. 너넨 내가 너네 부모님 욕하면 기분 좋아? 니네 성격엔 반 죽이려 들 것 같은데 틀렸어? 나도 참는데 한계가 있어. 저번에 니네가 나한테 한 장난짓거리들 내가 넘어가니까 호구로 보여? 어디 치려면 쳐봐. 게임값 뜯어줄 테니까. 그렇게 당당하게 말하니까 장난이었는데 뭐 그렇게까지 화내냐며 꼬리 내리더라고요. 진짜 학폭이라도 하면 바로 고소하고 그동안 괴롭힘 당할 때마다 찍어놓은 것들 터뜨려서 어떻게든 보복하려고 했는데 이젠 잘 안 건드리더라고요. 뭐 또 어떻게 될지는 모르니까 증거는 지우지 않고 보관 중입니다. 저는 진이라는 사촌이랑 같이 자랐어요. 어느 날은 제가 한창 피아노를 치고 있었는데 진이가 그런 저를 지켜보다가 숨바꼭질을 하자고 했는데 제가 거절하였고 진이는 뭔가 불만 섞인 표정을 짓더니 제가 치고 있던 동요집을 잡아서는 옆집 울타리에 던져버렸어요. 옆집 울타리. 넘기만 하면 되는 곳이었지만 제게 큰 문제인 옆집에는 감자라는 리트리버가 살았어요. 전 당시 개에 의한 트라우마가 심해 개만 보면 공포로 몸이 굳는 상황이었어요. 우물쭈물하다가 감자가 평소 묶여있던 걸 생각하며 조마조마한 마음으로 울타리를 넘어갔는데 하필 그 집 할머니가 감자를 마당에 풀어놓았고 감자는 동요집을 주워들던 저를 발견하고 꼬리를 붕붕 흔들어대며 제게 돌진했어요. 당연히 전 그 자리에서 몸이 굳어 비명을 지르며 엉엉 울었고 그 소리에 그 집 할머니가 나오셔서 절 발견하시고 안아서 달래며 데려다 주셨어요. 저희 할머니는 우는 저를 달래며 왜 그 집에 갔는지 물어보셨어요. 당연히 전 우느라 끄끄거리는 중에도 진이의 만행을 고발했고 그날 진이는 할머니 할아버지 손에 궁둥이 타작을 당했는데 삼촌과 숙모는 자기 딸이 뭐 그리 잘못했냐고 따지고 보면 언니인 제가 안 놀아주니 그런 거 아니냐고 그리고 이웃집도 문제라고 그 큰 개 풀어놨다가 내 딸 다치면 어쩔 거냐고 대들다가 분노하신 할아버지가 그따위로 굴 거면 너 닮아 싹수 노란 네 새끼 우리한테 맡기지 말라고 쫓아내며 진짜 한동안 진이를 안 돌봐주셨고 결국 진이를 돌봐줄 곳이 없어 쩔쩔매던 삼촌과 숙모는 할아버지 댁과 저희 집으로 오가며 싹싹 빌다가 할머니 할아버지에게 매달 일정한 돈을 내며 진이를 맡기게 되었답니다. 아 그리고 그 돈은 착실히 저에게도 간식비 등으로 쓰였고 그걸 알지만 진이가 아무 말 못하던 그 모습은 지금도 속이 시원하네요. 안녕하세요. 저는 인천에서 개미처럼 일하는 32살 남자입니다. 저는 주식을 하는데요. 집에서 일하는 프리랜서. 거의 반백수예요. 남들이 보면 왜 그러고 사냐 그럴 수 있죠. 근데 유독 심한 친구가 있어요. 그 친구를 A라고 할게요. A는 맨날 자기가 군대가 면제라서 일 빨리 잡을 수 있다 이런 말을 하면서 회사 취직을 빨리 한 케이스예요. 어쩌다 보니 32살에 팀장까지 달았죠. 근데 이놈의 문제가 사람을 차별한다는 겁니다. A랑 어느 날 카페에 들어가 주문을 하는데 아 주세요. 1,500원입니다. 점원말 끝나기가 무섭게 카드를 던지더라고요. 여기서 일하면서 얼마 벌어요? 직장 안 구해요? 이걸로 돈벌이 되나? 알바를 아주 개무시하는데 친구로서 완전 부끄러운 거예요. 점원은 화난 건지 무시하는 건지 모르겠지만 아무 말 안 하고 밖으로 나와 대화하면서 걷는데 젊은 나이에 왜 알바를 하냐? 직장을 구해서 미래를 키워야지. 야 그래도 직업에 귀천이 어딨어. 사업해서 성공하는 사람들도 꽤 있어. 야 직업에 귀천이 없다 해도 월 150 벌어가면서 저 일할 바에 나처럼 회사 다니면서 200 넘게 벌지. 저는 그 말을 듣고 한숨 내쉬면서 걸어가는데 친구가 갑자기 야 너 근데 아직도 주식하냐? 라고 조롱하듯 말하는 겁니다. 물론 제가 20살 때부터 지금까지 12년 동안 주식만 해왔지만 마이너스는 단 한 번도 없었거든요. 워낙 치고 빠지기를 해서 그런가 수익도 꽤 났고요. 야 너 언제까지 백수할 거야? 적금도 들고 돈도 모아서 집도 사고 차도 살려면 돈이 있어야 되는데 넌 왜 일을 안 하냐? 주식해서 얼마나 번다고 정신 좀 차려라. 근데 저 주식 12년 뻘로 한 거 아니고 한 달 휴대폰비, 집 전기세 130만원 정도 내고 제가 하고 싶은 거 하면서 살 정도는 버는데 얘가 무슨 근자감으로 이렇게 말하나 싶어서 제가 제안했습니다. 야 그럼 너 나랑 내기할래? 세 달치 월급 몰아주기 빵. 너 세 달치 월급이면 1,500 된다고 했지? 해보자. 네가 그 정도 번다고? 그래 해봐. 너 그럼 지면 1,500 내놔야 된다. 너 지금 근자감 밟아줄게. 그래 열심히 해봐.
저는 얘가 딴 말 못하게 각서를 서로 써서 법적 효력이 있을 거라고 해놓았고 화가 있는 대로 나서 그날을 기점으로 3달 동안 하루에 90만 원씩 수익을 냈습니다. 예, 맞아요. 주말 빼고 25일 동안 3달 동안 빡시게 화난 상태로 하니 저는 무슨 자신감인지 호랑이 등에 타고 내리기를 반복하면서 6,750만 원이라는 수익의 쾌거를 이룹니다. 3달 후 친구와 만나 증거들을 내놓으면서 3달 동안 돈을 보여주는데 당연히 제가 승리. 그제서야 친구는 너가 이런 놈인 줄 몰랐다, 내 친구 대단하다 칭찬하면서 아부를 떠는데 어이가 없고 화가 나서 야, 그래서 1,500은? 나 당장은 이 돈 못 주는데. 각서를 들이밀고 돈 내놓으라고 했죠. 친구는 울며 겨자 먹기로 돈을 송금했고 야, 직업에 기천 없고 주식 개미도 프리랜서야. 그리고 알바고 어떤 직업이고 그 사람들도 직가면 누구 아빠 엄마고 누구 딸 아들인데 네가 함부로 무시해도 되는 사람들이 아니라고. 알겠냐? 그리고 너 앞으로 나 아는 척 하지마. 그렇게 A 친구와 손절했습니다. A 그놈은 회사에서 뭔 일을 잘못해서인진 모르지만 잘렸다고 하더라고요. 직업은 귀천이 없고 사람은 절대 무시하면 안 되는 건데 그때 일 생각하면 아직도 통쾌합니다. 코로나 발생 전 저는 유명해서 예약을 2주 전에 해야 하는 미용실에 예약을 하고 찾아갔어요. 한껏 기대를 하고 가서 의자에 앉아서 뭘 하러 왔냐는 말에 머리 염색을 베이지색으로 해달라고 했어요. 그리고 가져온 염색약을 칠할 때 색이 유독 노랗다고 생각이 들었지만 이 색깔로 칠하고 베이지색이 되는 건가 정도로만 생각했어요. 염색이 다 되고 나서 제 머리색을 보니 제가 바란 베이지색은 온데간데 없고 샛노란 머리가 나왔어요. 알바생분은 색이 정말 잘 나왔다느니 지금까지 손님 중에서 색이 제일 잘 나왔다. 저는 베이지색으로 해달라고 했는데요? 뭐라는 거예요? 손님이 이 색으로 해달라고 하셨잖아요. 라고 말하더니 계산대로 이동하더라고요. 저는 옆에 사장으로 보이는 분께 자초지종을 설명하니 알바생을 부르는 거예요. 사장님이 알바생에게 손님이 베이지색으로 염색해달라고 했는데 왜 샛노란색으로 염색을 해놨어요? 저 손님이 분명 저 색으로 염색해달라고 했는데요. 답답했는지 사장님이 CCTV를 돌려봤지만 소리가 나지 않아 제가 뭐라고 말했는지 알 수가 없었어요. 그런데 다행히 그 상황을 지켜보던 옆에 앉아있던 남성분이 저 손님분이 베이지색으로 해달라고 했어요. 알바생은 당황하는 듯 싶다가 사장님께 둘이 우리 미용실에서 돈 뜯으려고 하는 거다. 둘이 짠 거다. 이런 식으로 말을 하더라고요. 사장님은 알바생 말을 듣지도 않고 저한테 죄송하다고 하며 염색을 다시 해주시겠다고 하셨어요. 저는 괜찮다고 했지만 사장님이 염색을 해주셨고 사장님이 염색을 2번이나 해서 머리가 많이 상하셨을 거라며 샴푸를 주시는 거예요. 그냥 받기에는 너무 죄송해서 샴푸 값도 같이 드리고 나왔어요. 사장님은 다음에 오시면 공짜로 해주시겠다며 전화번호를 주셨어요. 그리고 다음에 그 미용실에 가보니 그 알바생은 잘린 건지 미용실에서 보이지 않더라고요. 작년에 있었던 일인데요. 제가 다니는 학교가 시골 쪽이라 할머니 할아버지가 많이 타십니다. 어느 날 평소와 같이 버스를 타고 가고 있었습니다. 어느 기점에서 할아버지가 내리시려는지 벨 버튼을 누르시고 내리시려고 했습니다. 할아버지는 다리가 아프신지 지팡이를 짚고 내려가시려는데 기사님이 그냥 문을 닫으신 거예요. 그래서 그 정거장에서 못 내리시고 그 다음 정거장에서도 할아버지가 내리려는데 또 문을 닫으셔서 이번에는 문에 끼어서 넘어지시기까지 했어요. 버스 안은 수근수근. 그런데 기사님은 짜증을 할아버지는 벨 누르기만 하고 왜 안 내리고 그러냐느니 와, 진짜 전 너무 화가 났습니다. 그 다음 정거장에 할아버지가 내리려고 할 때 또 기사님은 빨리 안 내린다고 화를. 저는 화가 머리 끝까지 나서 기사님한테 할아버지 아까 정거장에서 내리려는데 아저씨 때문에 끼어서 넘어지고 다치셨다고, 그 잠깐 내리는 거 기다리는 것도 안 되냐고, 할아버지 못 내리셨다고 왜 소리 지르고 성질 내냐고, 아저씨가 잘못했으면서 왜 할아버지한테 화내고 그러냐고 화를 냈습니다. 그때 버스 안은 가뿐싸 조용했습니다. 기사님도 아무 말도 안 하고 할아버지는 내리시고 그렇게 저는 승객들의 박수를 받으며 조용히 버스가 운행됐었답니다. 저는 네이버 카페를 즐겨하는 편인데요. 그런데 어느 날 제가 쓰지 않은 글을 발견하게 됐어요. 내용도 좋지 않아서 제가 억울하게 욕을 먹는 상황이 됐더라고요. 컴퓨터 다루던 경험으로 접속한 사람의 IP를 알아냈는데 그게 제 친구더라고요. 저는 그 사건이 일어나기 며칠 전 그 친구에게 네이버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알려줘야 할 일이 생겨서 알려준 적이 있었어요. 반드시 필요해서 빌려준 거였는데 당장 그 친구에게 전화를 했습니다. 그런데 자기가 무슨 짓을 저질렀는지도 모르는 듯 왜 전화했냐고 짜증내는 말투로 전화를 끊더라고요. 지 잘못도 모르고 오히려 짜증만 내고 이거 그냥 두면 안 될 것 같아서 하나의 플랜을 짰어요.
제가 그 친구 IP를 가지고 있잖아요. 그걸 통해서 그 친구 컴퓨터에 바이러스 같은 걸 심어 놓을 수 있습니다. 대충 컴퓨터 속 파일이 폭파되는 바이러스인데요. 30분 정도 걸리긴 하지만 그만큼의 노력의 대가가 있을 것 같아 시도해봤습니다. 예상대로 몇 시간 후에 전화가 오더라고요. 왜 컴퓨터가 먹통이냐, 네가 그런 게 분명하다, 컴퓨터 값 안 물어내면 죽여버린다, 되도 않는 헛소리를 짓거리더라고요. 진짜 네가 뭔 짓 해놓은지 아직도 몰라? 내 명의 도용해서 몇백 명 사람한테 피해줘놓고 그랜저를 하지는 못할 망정 컴퓨터 값 물어내라고 지랄을 떨어? 너라는 사람을 인간 말종이라고 하는 거야, 이 개자식아. 아니 네가 내 컴퓨터 박살냈잖아. 그럼 좀 화낼 수도 있지. 그거 갖고 지랄은 무슨. 정말로 폭발해서 제가 알고 있는 욕을 다 쏟아냈습니다. 아무튼 그 자식 쫄아서 다시는 저한테 덤비지 못하더라고요. 마지막으로 그 자식에게 한마디 하겠습니다. 피해를 줬으면 받는 것도 있어야지. 눈에는 눈, 이에는 이다. 이 인간 말종아. 저는 피자 가게에서 일하는 매니저입니다. 이건 제가 일반 직원일 때의 일인데요. 여기는 홀이 없는 배달, 포장만 가능한 피자 가게여서 전단지 홍보를 매주마다 하고 있어요. 그리고 가격이 비교적 싼 편으로 장사를 시작해서 올라가는 물가에 맞춰 피자 가격이 매년 1,000원씩 올라갑니다. 어느 날이었어요. 네, 땡땡 피자입니다. 손님이 말을 안 하시고 여러 사람들이 중얼거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아, 메뉴 고르시고 있구나. 미리 고르고 전화하면 좋았을걸 라고 생각하고 말았습니다. 흔히 있는 일이거든요. 그리고 이것저것 다 고르시고 제가 가격을 말했습니다. 총 21,000원입니다. 뭐? 19,000원이잖아. 아, 그건 재작년 가격이고요. 지금은 21,000원입니다. 근데 왜 전단지 19,000원이라고 적어놔? 어? 아, 죄송하지만 그건 재작년 전단지고요. 지금은 21,000원으로 표기된 전단지로 나가고 있어요. 아니 그게 무슨 개소리야. 내가 이 전단지를 오늘 현관문 앞에서 가져왔는데 그리고 가격이 올랐으면 올랐다고 말을 해야지. 제 이성의 끈은 끊어졌습니다. 손님, 가격 오를 때마다 전화해서 알려드릴 수도 없고 어떻게 올랐다고 알려드립니까? 방금 제가 올랐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리고 재작년 전단지는 이제 만들지도 않는데 그게 오늘 붙었다는 거 말이 안 되는데요? 말문이 막혔는지 끙끙대다가 버럭하고 끊더라고요. 옆에서 매니저님이 하시는 말이 칩을 2년 만에 나왔나 보네. 그 말에 너무 웃겨서 빵 터지고 즐겁게 일했습니다.